한 2억대 정도의 현금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 그 기간이 이제 꽤 지금은 지났는데 지금은 한 8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사야 돼요? AI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 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돈이 녹는 현상은 최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뭐 사실 우리 중에 가장 고수는 주토크님이시죠? 제가 주토크님 최측근으로서 아는데 요즘에 형으로 불리고 있다고. 네, 원래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요즘은 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 2억대 정도의 현금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 그 기간이 이제 꽤 지금은 지났는데 지금은 한 8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들어주기도 했고 형. 많이 먹어? 많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률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길게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라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 원래 절대 해선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요? 저는 오늘 바로 물러나겠습니다. 말하기 앞서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한테 있는 거고 종목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얕은 지식으로는 사실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어. 맞아. 그것도 너무 이해 가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유튜브. AI, 재미나이. 챗 GPT 그리고 저는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영상 생성하는 그런 AI 나 메타. 사이트. 그쵸, 광고 많이 돌리시니까 결국에는 메타도 AI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AI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오늘 다 나왔어요, 답이. 제미나이를 하고 있는 구글도 괜찮은 회사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팔란티어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사라 마라 강요드릴 순 없는데 테슬라만큼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아직 저희 전기차 타는 사람 없잖아요. 이러면 이미 시장 자체가 저 테슬라 살 거예요. 저도요. 왜냐면 팬 모드가 돼요. 저희는 늘 세일을 데리고 다니는데 종종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잠깐 차에 둬야 되는데 테슬라 차는 그 안에 카메라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아니 저 최근에 제 여동생도 테슬라로 바꿨는데 전 아이 키우니까 차에 짐이 엄청 항상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차를 사도 이게 항상 가끔 모자라요. 근데 테슬라는 앞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하나는 돈이 엄청 세이브 되거든요. 그럼요. 엔진 오일, 뭐 기름값 이런 게 전혀 유지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테슬라를 보기 시작했는데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 주식도 봐야겠네. 그쵸. 왜냐면 테슬라가 결국 AI 회사예요. 에너지 회사 격.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전기차가 필요한 게 그럼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뭐 원자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아무도 대답 못해? 침묵. 짠 거 아니죠?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기술 안에서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 생태계를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 사람들이 봤을 때 테슬라가 에너지 회사, AI 회사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요즘 자율주행이 엄청 한국에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실제 매출로 잡힌다면 이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사실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20만 원 내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하대요.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맡기죠. 왜냐면 기름값으로 자율주행 한다고 생각하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 뭐 500만 대, 1000만 대라고 생각하면 매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율주행도 구독료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그쵸.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감히 그래서 아직 매도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직 뭔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흘러 지나가도 좋다더라 해서 들어가면 항상 난 제일 높은 점을 샀더라고요. 맞아. 약간 그렇게 주식을 뭔가 알아가는 과정을 뭔가 습관처럼 좀 하고 싶은데 습관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레벨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책을 읽는다면은 주식에 관한 책보다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 뭐 돈의 속성 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있고 부의 인문학 이 세 개는 꼭 읽되 운전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저는 A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말해주는 유튜버들이 좀 많아요.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 네. 분들.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항상 그냥 틀어놔요. 계속. 그럼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슈를 그쵸. 공부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매경 머니쇼였나? 거기 가서 김승호 회장님 세미나 듣고 왔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바를 좀 빗대어서 동행하는 거죠. 이 기업이랑. 맞아.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저도 이제 주토크님한테 계속 뭐 공부를 전에 듣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주식은 뭐였냐면 이거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그 이득이 남겠다가 내 머릿속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진짜 이런 느낌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수익률에 제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제가 투자한 기업이든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예전에는 떨어졌다 어떻게 이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 무덤덤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주식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주토커님도 만나고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면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해보라고 메타를 산 거예요. 근데 처음엔 올랐어. 그래서 샀지. 네. 더 샀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묶여놨지. 근데 갑자기 어제 오른 거야. 네. 이유를 모르잖아.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몰라서 힘들었다. 다른 어떤 분이 카톡방에서 자기 메타를 갖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대요. 최근에. 더 사야 될지 말지 고민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의 실적을 봤죠. 매출로는 사상 최대치였대요. 그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올라오고 있어. 근데 제가 아는 메타라는 회사는 현존하는 광고 업계 중에는 AI 광고로는 탑인데 그리고 당연히 좋은 회사인데 그냥 뭐 일시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 너무 잘 나오고 사업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담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마침 어제 인원 감축을 30%를 한대요. 그 말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야. 만약에 100명 중에 30명을 줄인 거면 메타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30억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제 뭐 주가가 막 떴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 회사의 주식이 저렴해졌구나. 수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치.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양반은 감이 좀 통감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 주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차피 이거를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니까 두자. 안 믿길 잘했지. 그치.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투자는 딱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알 것 같아. 주토크님이 하는 건 투자고 다혜님이 하는 거는 불나방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뚜규라는 사람이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알기에 성실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앞으로도 잘할 게 보여. 그럼 이제 병준님 같은 분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 나중에 더 큰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근데 다혜님은 지금 상황은 이거야. 오늘 왜 늦잠 잤어? 이거 가지고 얘 안 되겠네. 야, 불안해. 얘 팔아. 이런 게 맞아. 우리가 하는 이런 투기. 비유 괜찮죠? 비유가 찰떡이에요. 찰떡.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그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요즘 불안하지 않다는 마음이 주토크님한테 많이 배움을 얻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되게 평온해졌어. 가스라이팅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해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주토크님한테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기업의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들의 컨텐츠를 좀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위대한 기업이구나. 공부하면 약간, 할수록. 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고 파란불 들어오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한 3년 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의 그런 파란불이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와이프분들이랑 이런 돈 얘기나 주식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세요? 저는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둘 다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기업 관련한 컨텐츠들을 제가 접하면은 그걸 제가 아내한테 알려주고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조금 비슷해요. 제가 먼저 뭔가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고 이렇게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조금 더 해볼까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럼 아내는 뭐 대체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죠. 보통 허락을 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네. 보면은 어떤 집을 왜 사야 돼? 주식도 하지 마, 저축해.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저희도 맞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맞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결혼 8년 차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돈을 모아왔을 때 그런 투자라는 걸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그냥 예금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었거든요. 근데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야, 그 돈을 우리가 그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왜 진작에 안 했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금 적금 저축보다도 조금 더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금은 더하기고 투자는 잘하면 곱하기니까. 와이프분이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걸 좀 주변에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죠. 틱토크? 아, 그치. 그럼 여자친구분이랑 그런 게 잘 맞아요? 거의 매일 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비트코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최근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뭐 떨어지고 있나 봐요. 그럼 그 매출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라 숟가락을 쥐어서 밥을 먹게끔 그런 방향들을 알려주고 있죠, 저도. 트레이닝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 보니 잘 안 맞으시나 봐요. 아, 잘 안 맞으세요? 저희는 집을 사는 과정부터 진짜 안 맞았어요. 저는 집을 사야 한다? 거기는 전세로 가자. 잠깐만, 거기는 말고 남편은 잠깐만. 아, 거기라고 해요? 저희 신랑은 전세로 가도 괜찮다. 주의여서 부동산은 조금 더 제가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난 사야 한다? 그랬는데 투자도 달랐어요. 주식은 그 친구는 투자를 해야 한다? 전 예금 적금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다른 건 다 잘 가르쳐 주셨는데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는 교육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지 그렇지. 주식 투자로 말아먹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니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안 돼. 위험해. 위험하긴 맞.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아예 막았죠. 최근에 병준이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그런 주식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이미 하고 계시니까 뭐 쭉쭉쭉쭉 뻗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주토크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 중에 되게 좋았던 말이 내일의 날씨는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계절은 알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투자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문장을 읽거나 보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내일 비 와도 사업할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다 보면 진짜 내일의 날씨는 몰라. 근데 다가오는 계절 곧 이 회사가 잘할 걸 알아.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다 성장하시잖아요. 똑같이 그 회사는 더 열심히 성장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랑 동행을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조금 더 투자를 길게 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항상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토크님이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3개만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소수몽키. 소수몽키는 그 한 주에 있었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수업처럼 설명해 주시는 소수몽키님 계시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라고 해서 테슬라 뉴스가 전 세계에 엄청 많다 보니까 그것 중에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바로바로 업로드해 주신 테슬라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학개론이라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셋,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주토크 채널을 보시면은 이 세 명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제가 배워서 그런지 다 담겨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PR까지. 요즘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화가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거의 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거지. 우리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이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진 돈 자체의 이런 값어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래서 저도 더더욱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때고 맞아요. 원화 자산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자산을 꼭 가져야겠다. 박사님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게 얼음이에요. 네.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 차가워.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녹죠. 그게 원화예요. 무섭다. 네. 진짜로 천천히 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쵸?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공포 조장론. 이런 나쁜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기업 공부하기 싫어 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IS 계좌나 그냥 미국 직투 S&P 500만 사도 달러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ETF 상품을 사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코덱스나 뭐 타이거 이런 쪽에 들어가면 많잖아요. S&P 500을 추종하는 그것만 사도 충분합니다. 그쵸, 방어가 되죠. 진작 방어를 해놨어야 되는데 저도 방어를 많이 못 해놨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고 부동산 자산은 국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나 해외 주식은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좀 더 가져갔어야 됐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 예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미국 주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도 갖고 있으면 더 좋고 부동산은 당연히 내 집 마련하실 거니까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돈이 녹는 현상은 최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채티브 잡스라는 채널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 채티브 잡스라는 채널에서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그분의 견해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어느 정도로 이 비트코인을 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엽전을 쓰다가 뭐 지폐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 지폐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이 카드, 이 마그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가고 해서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혁신 이상으로 더 큰 혁신, 혁명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일어날 거다. 엄청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올해 일어난다, 내년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비트코인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았다면 비트코인으로 탈중앙화돼서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올 것이고 그 세계가 왔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긍정론자죠. 그런 의견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전 비트코인 싫어해요. 그럼 저희 셋은 갖고 있을 테니까 아이님은 비트코인 공부해야겠다 또 공부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화폐가 지금까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쉬워지는데 비트코인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 채널에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돈 하면 생각나는 명언이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잠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주토크님이 자면서도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혹은 이제 저 또한 제가 잠잘 때 들어오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면서 더더욱이 중요하게 느끼고 있고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돈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서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암탓 안 하고 맞아요.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철학과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일희일비의 끝판왕. 일희일비. 진짜 너무 행복한데 네, 그럼 앞으로 또 이렇게 돈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돈에 대한 인사이트는 주토크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 30대니까 혹시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